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추모 위령법회가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대종사가 이민년 동안거 결제를 맞아 법원을 내렸습니다. 종정예하는 정진에 전념할 때 불조와 시주의 은혜를 갚고 세간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현 이기영 선생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제가불자 활동을 이끌어왔던 이기영 선생의 활동을 조명하고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한국불교학회가 현대사회와 불교윤리를 주제로 2022년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제2회 하남상 시상식에서 평생 번역과 동양학 공포에 매진한 무비 스님이 수상했습니다. 교회 사회화 운동을 펼치며 불교복지 역사의 한 축을 맡아온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창립 33주년을 맞았습니다. 연꽃마을은 노인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허망하게 져버린 156명의 꽃다운 청춘,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추모 위령법회가 조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내외도 참석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애타게 불러봐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가을바람 꽃바람에 선들선들어서 오소 꿈이여라 퍼시어라 어이하여 속절없이 거리 중에 누워있나 다친 것도 아닐 텐데 답답하여 숨 쉴 수가 없었더냐 한 한숨에 간절함과 긴박함을 어이할꼬 니가 알까. 이태원 참사 희생 영가를 위로하는 화청이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을 가득 울립니다. 고통스럽게 마지막 길을 떠난 희생자들의 아픔이 황망하게 떠나보낸 안타까움이 복받쳐 올라 화청 한 구절 한 구절에 눈물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조계종이 어제 오후 조계사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 영가를 위한 추모 위령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종단 대표 스님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참석해 700여 사부 대중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지킬 수 있었던 생명들이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영가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삶과 죽음도 그저 저 바다에 출렁이는 물결과 같은 것입니다. 꽃다운 나이의 생을 달리하여 황망함이 한량없겠지만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곧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영가들은 생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49일간의 기간 동안 마음 편히 하여 속히 이성으로 돌아와서 생의 봄을 맞이하고 영생의 꽃을 피워주시기를 부처님 전에 간곡히 발언드립니다. 이어 우리 모두에게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남은 우리들은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미래, 이웃들이 함께 안전하게 웃을 수 있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다짐이 영가님들의 왕생극락을 발언하는 길임을 깨닫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는 공개 사과와 함께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잃은 부모님과 가족들의 가늠할 수 없는 슬픔에 가슴이 먹먹하다고 밝힌 뒤 책임 있는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슬픔과 아픔이 깊은 만큼 책임 있게 사고를 수습하고 무엇보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큰 책임이 저와 정부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가족분들과 치료 중인 분들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타종과 묵념으로 시작된 추모 위령법회는 어산어장 임묵스님과 화암스님 등 어산종장 스님들의 위령의식, 전국 비구니 회장 봉각스님의 발언문 낭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참담함을 딛고 일어나서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를 다독이는 나라로 거듭나기를 부처님 전에 발언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아픔으로 새겨진 10월 29일. 조계사에 모인 사부대중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스스로의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가 오는 8일 이민년 동안거 결제를 맞아 법어를 내리고 사부대중이 오직 화두참구 일념으로 정진하길 당부했습니다.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는 한 물건이 무엇인가를 참고해 사량 분별이 끊어지고 진여의 본성이 확연히 드러날 때 이를 일마친 대장부라하고 능히 공양받을만 하다고 법어를 내렸습니다. 또한 오직 정진에 전념할 때 불조와 시주의 은혜를 갚고 세간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기 2566년 이민년 동안거 결제일인 오는 8일부터 조계종 전국 100여 개 선원에서 약 2천여 명의 수자가 정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이민년 제가 동안거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어제 부산 해원정사에서 회장 원어 스님, 사무총장 석산 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이민년 제가 동안거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올해에는 부산 지역 12개 사찰과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등 총 800여 명이 동참했으며 입제식을 시작으로 내년 1월 6일까지 60일간 수행을 이어나갑니다. 특히 법정스님 법구경 26장 423구절 중 4장 59구절로 연합회가 직접 만든 법구경 사경집을 통해 1일 1사경 후 매일 수행 일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어 스님은 꾸준한 수행으로 스스로 점검하고 공덕을 쌓아 복덕을 갖춘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불교연구원을 창립한 불현 이기영 선생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제가불자 활동을 이끌어왔던 이기영 선생의 활동을 조명하고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20세기 현대 불교학계 최고의 학자로 꼽히는 불현 이기영. 이기영 선생은 1960년 유럽 유학 후 귀국해 동국대 교수를 지내면서 우리나라 현대 불교학의 확립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원효 스님에 대한 현대적 연구를 정립해 세계적으로 원효 사상을 선양한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또한 한국불교연구원을 설립해 불교계와 불교학을 현대화하고 제가불자들의 불교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심화하는 데 힘쓴 제가불자 지도자였습니다. 한국불교연구원이 이기영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한국불교연구원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불현 선생님의 평생의 화두였던 보사 사상과 제가불교를 주제로 하는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남동신 서울대 교수는 원효 스님의 요익 중생 사상이 화엄경에 기반해 있다고 밝혔고, 김성철 금강대 교수는 원효 스님의 열반론을 열반 연기론과 무주처 열반론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기조 발표를 맡은 최병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원효 불교의 재발견과 한국 불교의 방향을 주제로 원효 불교의 전승 과정 속에서 발생한 단절을 지적하고 재발견을 위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효는 두 얼굴을 가졌다고 평가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대중교화사 또는 포교사로서의 모습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교학자, 사상가로서의 모습.
그런데 이 두 모습이 그 뒤에 역사적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괴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은 이기영 선생과 불국사 회주 성타 대종사와의 인연을 전하고 선생의 생애를 돌아보며 심포지엄 축사를 대신했습니다. 불현 선생님은 1960년에 유럽 유학을 마치시고 우리 학계의 혜성과 같이 나타나셔서 그 뒤 30여 년간 우리 불과학 연구를 혁신하고 제가불자 운동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셨습니다. 미래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불교의 혁신과 새로운 도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불현 이기영 선생. 이번 심포지엄은 이기영 선생이 걸어온 길이 한국 불교가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작은 등불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한국불교학회가 현대사회와 불교윤리를 주제로 2022년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제2회 하남상 시상식도 진행됐는데요. 평생 번역과 동양학 홍보에 매진한 무비 스님이 하남상을 수상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15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대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 불교윤리를 현대사회의 여러 쟁점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불교학회가 어제 서울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현대사회와 불교윤리를 주제로 올해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현재에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를 다루는 오늘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 시대에 밝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연구하고 또 함께 발표하는 학술대회에서 두 번째 하남상 수상자인 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스님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국불교학회는 무비스님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학인들을 대하는 자비로운 지도가 하남대선사의 청정 수행가풍에 부합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상식에는 무비스님의 전강 제자이자 1회 하남상 수상자였던 자연스님이 대신 참석해 상을 받았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와중에서도 그런 식의 번역 작업, 그 다음에 강설 작업들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신의 소명으로 삼고 한국 불교를 위해서 혼신한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발표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강사인 장성호 박사가 나서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 경영윤리에 불교 사상을 접목했습니다. 장 박사는 서양의 계몽 사상이 한계에 봉착해 현재의 기후위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를 돌파하기 위해선 불교적 세계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교에서 중요한 거는 사람을 목적으로 보고 자연을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연기법. 연기법은 세계관으로서 굉장히 고루하고 오래 따져볼 수 있지만 서양의 계몽 사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세계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학술대회에서는 이외에도 저명한 학자들이 양성평등, 의료, 동물생태, 인공지능 등 다양한 현대사회의 쟁점에 대한 불교윤리적 관점을 다뤘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관음종이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이고 등락을 기원했습니다. 관음종은 지난 3일 총본산인 낙산묘각사 대불보전에서 종정 홍파대종사와 총무원장 법명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사부대중은 법회에 앞서 아미타불 정근을 하며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이고 등락을 기원했습니다. 홍파대종사는 부처님을 봉안하는 점안법회의 법연 공덕을 사회로 회양해 참사의 아픔을 나누고 국가의 안녕과 인류의 평화로 이어지길 당부했습니다. 총무원장 법명스님은 음력으로 숫자 10이 2번 겹치는 신곡제를 맞아 부처님의 눈을 뜨게 하는 점안처럼 모두의 마음이 밝아지길 기원했습니다. 한편 관음종은 이날 산신각과 신중 점안법회를 봉행하며 낙산묘각사 대불입상 불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천태종이 단양군 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자비의 연탄 5만 장을 후원합니다.
선태종은 어제 충북 단양군 노동리 일원에서 온기를 담은 연탄으로 마음을 나누다 행사를 진행하고 사회부장 계문 스님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마연숙 어르신 집을 방문해 연탄 500장을 전달했습니다. 계문 스님은 지역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겨울을 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비의 연탄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내 저소득 100가구에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 한편 행사에 앞서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추모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1989년부터 효의 사회화 운동을 펼치며 불교 복지 역사의 한 축을 맡아온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창립 33주년을 맞았습니다. 연꽃마을은 그동안 맡은 자리에서 역할을 다한 임직원들을 치하하고 노인복지 확대를 위해 보다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1989년 설립돼 불교복지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온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창립 33주년을 맞아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매진할 것을 서원했습니다. 연꽃마을은 어제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법인 부지에서 창립 33주년 기념식을 열고 효의 사회화 운동이라는 법인의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앞서 벌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로 인해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더한 연꽃마을은 기념식에 앞서 우리 사회가 무엇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원했습니다. 사람은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 우리는 사람을 수단으로 보거든요. 나한테 이해가 될지 손해가 될지 또는 내가 좋아하는지 어떤 그러한 개념이 앞으로 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연꽃마을은 1990년부터 2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노인복지 확대에 앞장선 덕산당 각현대종사의 원력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25년간 국내외 70여 개에 달하는 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평생을 헌신했습니다. 2014년 원적에 든 뒤에는 그간의 공로가 인정돼 국민훈장이 서훈되기도 했습니다. 기념식에는 이처럼 노인의 권익 보장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해온 임직원들을 위한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2019년 4대 대표이사로 취임한 각현대종사의 상좌 원상스님은 은사가 주창한 모든 세대와 문화가 함께 공유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연꽃마을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의 뜻이 생명 존중이었고 인권의 존중이었고 효의 사회화였습니다. 그 연꽃마을이 이 정신 하나로 이 33년 동안을 지켜왔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해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국정토 구현의 표본이기도 한 연꽃마을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며 품 넓은 연꽃을 세계 일화로 피워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재단법인 보현장학회가 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 대학원생들에게 자비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보현장학회는 지난 3일 부산 여여선원 법당에서 이사장 정여스님과 이사 정호, 도명, 호법, 보혜, 효문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학생 4명에 각 50만 원씩, 대학생과 대학원생 18명에게 각 1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이사장 정여스님은 여러 뜻 있는 분들의 정성이 담겨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학업에 더욱더 매진해 사회에 도움을 주는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보현장학회는 범어사 주지와 동국대 이사를 역임한 벽파 스님이 미래 인재불자 양성을 위해 지난 1995년에 설립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음에 실어 널리 알리고 있는 BTN 불교TV 남성중창단이 창작 참불가로만 구성된 3번째 음반을 출시했습니다. BTN 불교TV 남성중창단은 최근 3번째 음반 연꽃으로 피어나리를 출시하고 타이틀곡인 동해 갯마을을 비롯한 총 23곡을 선보이며 부처님의 법음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했습니다. 박준홍 단장은 코로나로 음반 출시가 연기됐는데 6년여 만에 전곡을 창작 참불가로만 구성해 출시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많은 이들이 힐링하고 불교에 귀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음반에는 울산 정토사 덕진 스님의 시에 강주현 작곡가가 곡을 붙인 동해 갯마을을 비롯해 땅에서 넘어진 자, 한 송이 연꽃, 해조음 소리 등이 수록됐습니다. 전라남도 강진 백년사가 지난달 29일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불교 전통 사찰 음식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6년 사찰 음식 전문 사찰로 지정된 백년사는 만경로에서 연꽃 부각과 버섯편 등 김미 선생이 만든 30여 가지 사찰 음식을 전시했습니다. 이 자리에 유미자 강진군 부군수를 비롯해 지역단체장, 관광객들도 참석해 사찰 음식을 관람하며 불가에 전해지는 조리법을 설명 듣고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지 설도 스님은 가람지기 소임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사찰 음식을 비롯해 백년사의 자산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천년고차의 부산 기장 장안사가 기장군과 함께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제6회 기장국화 분재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장 장안사는 어제 경내 마당에서 주지 무관 스님과 정종복 기장군수,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제6회 기장국화 분재 전시회를 개최하고 200여 점의 다양한 국화 분재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주지 무관 스님은 사찰 곳곳에 마련된 아름다운 국화를 보며 잠시 마음의 짐을 덜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며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한 국화 분재 체험 교실도 운영됩니다. BTN 불교TV 신행이야기 가피에 출연해 깊은 신심을 드러냈던 보조나 명인 이은희 작가가 이은희 다시 피어나다 K보조나 재기전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이은희 작가의 작품 7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는 보조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 작가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절망하던 시기 많은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며 보조나의 대중화와 침체된 화훼농업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전시를 찾은 광림사 연화원 혜성스님은 축시를 전하며 대표 불자 예술가로 활약하는 이 작가의 행보를 응원했습니다. 2020년 양재 화훼단지 화재 이후 재기에 도전하는 이은희 작가의 전시는 5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11월 5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